자,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콘텐츠 문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부터 가보죠. 신바님 네.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화요일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축구를 주제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소림축구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골라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중학생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친구 집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다들 자기가 소림축구했다고 다들 내가 소림축구의 본자라면서 한축구했다. 이 같이 축구했던 기억이 났는데 소림축구 주성치 감독 주연의 영화로 정말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축구를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사실 오프닝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소림무술을 하는 포즈를 하는 어떤 이들이 이제 축구공을 가지고 무술을 수련하는 애니메이션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소림의 쿵푸, 무술과 축구를 결합한 영화라고 간단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언뜻 들으면 조합이 약간 이상한데? 라고 싶지만 막상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꽤나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라는 확신이 잠깐만 듭니다. 이런 자세부터 해가지고 좀 예. 그 왜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 네. 옛날에 애니메이션 축구왕 슛돌이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알죠. 네, 그때 슛, 방금 하신 골은 나의 친구. 이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하신 자세처럼 그 만화에 나온 독수리 자세. 슛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골 폭풍을 이 영화에선 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옛 만화도 떠올리시고 약간 그때 이제 같이 놀았던 아마 추억도 떠올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제 두 사람의 악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황금달이라고 불리며 꽤나 잘 나갔던 펑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이 영화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흥에 이제 축구 경기에 나갔을 때 질다고 약속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비밀거래를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펑은 그 돈을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명예도 잃고 이제 그 황금다리라 불렸던 다리도 잃어서 선수 생활도 종료가 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잃은 그에게 흥이 뭔가 자신의 수발을 좀 들면 축구팀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펑은 이제 그 말을 믿으면서 20년간 흥 밑에서 꾸준히 마다하지 않지만 결국 흥에게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는 게 첫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펑과 흥의 악연이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그런데 펑은 자신의 다리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데 소림축구팀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팽당한 이후에 네. 술을 마시면서 거리를 떠돌다가 펑이 이제 우연하게 소림무술에서 인정받은 무쇠다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싱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싱의 패기 넘치는 소림무술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저 허풍이나 떠는 미친 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되는데 그때 떨었던 허풍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싱이 또 그런 멋진 쿵푸 무술로 양아치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함께 축구팀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싱은 싱 나름대로 쿵푸 사부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쿵푸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사람들에게 이런 쿵푸가 대중적인 무술이고 완벽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던 차에 펑이 축구와 쿵푸를 결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소림축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 쿵푸를 알리겠다라는 목적에도 부합한 것 같아서 네. 이제 축구팀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축구를 할 그리고 예전에 함께 수련했었던 사형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화 대사를 좀 살펴보면 소림 쿵푸는 누구에게나 효과적이다. 쿵푸를 배우면 거리에 넘어질 일도 주차가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림 쿵푸는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알려준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쿵푸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를 들어 영화 속 장면에서 어떤 여성이 이제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그녀를 보면서 싱은 쿵푸를 배웠다면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방금 나오는데요. 표정에서 약간 감독의 모습이 보였는데 아닐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 내내 나옵니다. 네.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 사형제를 찾아가서 이제 함께 축구
축구팀을 만들자고 싱이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사형제는 현실에 이미 찌들어 버려서 축구팀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면서 싱을 문전박대하는데 사실 그들도 결국은 현실에는 안주하고 있었지만 쿵푸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지라 싱의 제안을 수락해서 함께 축구팀을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합니다. 다만 이제 모두 축구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쿵푸를 다시 하는 것인지라 좀 좌충우돌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잊어버렸던 감이나 실력 그리고 팀워크가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런 패배에 분노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림축구팀은 다시 예전 전성기 때 기량으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에서 네.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감동받았습니까? 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디서 감동을 받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영화가 사실 액션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이런 각 잡힌 액션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B급 감성이 좀 버무려져 있기는 그렇죠. 한데 이 모습에서 진정한 쿵푸가 이야기하는 것들 왜 싱이 이렇게 쿵푸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조금 이해가 갔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합지졸로 모인 소림 축구팀이지만 결국 전성기의 그들로 돌아갔다면 경기에서 숭숭장구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돈만 보고 하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들은 쿵푸에 대한 진정성을 담고 또 능력을 담아서 여러 번의 경기에 임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승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승리와 함께 따라오는 돈이나 명예도 그들이 조금 더 축구 경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물심양면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죠. 물론 이렇게 잘만 나간다면 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인 아하. 흥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빌런은 계속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흥도 그들 무패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좀 심상치 않게 보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악마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핑을 하게 만들고요. 또 심판은 물론이고 축구 연맹이나 위원회 등에게도 좀 뇌물을 먹이면서 좀 악마팀과 소림축구팀이 벌일 결승전에서 악마팀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사실 그 흥은 펑에게 했던 것처럼 소림 축구팀도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혹은 이제 소유하려 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펑의 황금다리를 사실 다치게 한 것도 흥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래서 흥이 또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림축구팀은 이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한 우승컵을 바라보고 승리를 꿈꾸면서 운동장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는 사람들의 환호나 응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승전에 딱 들어간 순간 환호와 응원 그리고 이전의 사회에서는 조금 자신감 없는 모습, 사회에서 좀 변두리에만 존재했던 모습이라면 결승전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등장합니다. 자, 하지만 최종 빌런이 결승전에 있는 만큼 승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스포일러일 수 있겠지만 네, 이 결과는 사실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이 선과 악을 이긴다와 같은 느낌. 그래서 쿵푸의 어떤 선한 영향력은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살짝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이 결승전이야말로 지금까지였던 사실 소림축구를 이용해서 하는 축구 경기였기 때문에 다른 팀과의 경기가 약간 식은 죽 먹기였다면 이번 악마팀은 좀 대등한 팀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 그 경기가 긴장감 높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결말은 일단 이긴다라는 것을 아시고서 조금 좀 안정적으로 이제 결말 안정적으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축구왕 슈터리에서 보셨던 네. 독수리 슛과 같은 자세라든지 혹은 뭐 골대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나머지 카메라맨들의 렌즈가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뭐 그 슛을 막는 골키퍼의 모습과 그 골을 막은 뒤에 여유롭게 짓는 골키퍼의 미소 등 여러 모습들이 좀 애니메이션 보았던 모습이 나오지만 조금은 다르게 재현이 되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요. 또 스포츠맨십은 없지만 팀 내 우정이 돋보이는 경기 내에서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이 경기는 실제 무술이 담겨있기 때문에 피는 실제로 납니다. 그래서 실제 피와 땀과 눈물이 존재하는 내용이라 피땀 눈물이군요. 네, 직접 소림축구 경기 보시면서 감동 함께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우리가 흔히 전사라고 그렇죠. 뭐 일컫죠. 태극전사라고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을 뛸 때 전장을 누빈다라는 표현을 음. 하잖아요. 그 전장 같거나 전투 같은 경기는 실제 전투처럼 영화 내에선 총알이 날아다니고 뭔가 철조망을 건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게 표현이 영화 내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영화에 꼭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영화의 여러 씬이나 장면들을 보면 경기 장면을 묘사할 때 뭐 카메라 앵글을 좀 코믹스럽게 잡아내는 표현도 있고 또 팀들의 우정들도 잘 녹아 있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다라는 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온 배우들도 홍콩의 유명한 배우들이죠. 주성치부터 조미, 오맹달 씨까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네, 영화 맞습니다. 내용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영화가 사실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홍콩 영화라면 생각나는 그런 특유의 코미디도 잘 녹아져 있고 또 이런 만화적인 연출까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 또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분위기 자체도 매우 재기발랄하기 때문에 조금 보실 때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스포츠 영화라고 하면은 나와야 되는 감동, 재미, 반드시 필요하죠. 그쵸, 우정 그리고 사랑 까지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이런 스포츠 영화의 어떤 클리셰를 하나 깨는 것이 있다면 네. 쓰러져 있고 패배로 힘들어하는 이런 남주인공을 위해서 여주인공이 저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단순히 응원을 보낸다기보다는 직접 나서서 남주인공과 함께 싸운다, 경기에 출전한다라는 점이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성치 씨나 조미 씨, 오맹달 씨는 좀 홍콩 영화나 중국 드라마에서 익히 보셨을 그렇죠. 얼굴들일 텐데요. 네. 특히 배우 주성치 씨는 이제 이 영화가 자신의 첫 감독, 각본, 주연 영화로서 자신만의 영화 세계와 팬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영화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주성치 씨 영화를 이 영화랑 쿵푸어슬이라는 이 영화 두 개를 아마 대중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둘 다 이제 이소룡 씨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만든 영화이니만큼 좀 무술 영화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술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 보시지 않으셨다면 좀 함께 보시면서 그 추억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축구 영화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직접 영화에 출연도 하고 감독까지 맡았던 주성치 감독의 소림축구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네, 월드컵 보셨습니까?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월드컵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책을 소개할까 고민을 하면서 네. 월드컵과 관련된 도서를 검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 전술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보다는 사람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또 책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어떻게 소식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또 이래저래 뉴스를 보니까 네. 겨울에 진행되는 월드컵, 그렇죠. 네. 최초죠. 중동에서. 중동에서 진행되는 월드컵, 이렇게 월드컵을 소식하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보통 계절을 쓰거나 개최 국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수단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감독 혹은 어떤 대표 선수로 그 시즌의 국가 대표단을 편하게 소식을 하는데 네. 2000년대는 리베로 홍명보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2010년대에는 박지성 선수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는 손흥민으로 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한 아시아 선수고 또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국가대표팀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높은데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 어떤 축구 전술 월드컵에 대한 내용보다는 한 선수의 시점에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직접 쓴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 손흥민이 직접 쓴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좀 자전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에세이입니다.
하나의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써내려간 수필 형태 에세이가 있고요. 네. 반대로 내가 통과했던 지난 걸음에 집중하면서 자전적으로 쓴 책이 있는데 손흥민 씨가 쓴 책은 자전적인 에세이에 좀 가깝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고 또 그 앳된 사진들이 있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공을 잡고 놀고 있는 사진부터 구단에 들어간 이후의 사진들이 쭉 함께 나오게 되는데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저는 잘 몰랐고 이번에 깊게 알게 되었는데 좀 아주 친근하게 책을 쫓아가면서 그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 책의 시작을 보면 아직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의 친형과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과 집에서 놀다가 그 작은 플라스틱 물체를 하나를 보고 본인도 모르게 발이 먼저 나갔다고 해요. 형은 손이 나갔고 손흥민은 발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힘에 형의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그래도 그 순간 발로 무언가를 찾던 것에 재미를 느꼈대요. 이 발로 무언가를 건드리는 거에 대한 재미를 이때 처음 느꼈다라고 책의 시작부터 나오게 되고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든 발을 대면서 놀기 시작했다라고 엄마한테 나오고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심지어 그 뒤에 그 얘기는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로운 성장을 어떤 본인의 양육 철학으로 세웠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에는 매일매일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달리기를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손흥민 선수의 글을 읽다 보면 네. 그 첫 챕터부터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겸손이요? 네. 그래서 한편의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네. 그 겸손의 이유가 아버지였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손흥민 아버지 이제 손응정 씨도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스토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선수로 키워내는 실력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겸손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영원한 축구 스승을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죠? 네, 전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의 부상 때문에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아주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 덕에 손흥민 선수의 가장 가까우면서도 아주 엄한 코칭 스태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선수로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성공의 단계에 있는 선수가 얼마나 생활고를 겪는지 본인이 겪어서 잘 알고 있기도 했고 또 마음만으로는 이 축구라는 세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걸 아버지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마치 수비수가 공격수를 밀착 마크 하듯이 손흥민의 곁에서 훈련에 대한 강도를 높게 유지해서 아주 밀착 마크를 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아버지의 훈련 강도를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엄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 결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정량적인 숫자가 나와요. 숫자요? 네, 매일 1000개씩 순녀십을 했다고 합니다. 100개도 아니고 1000개라는 것도 굳이 강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매일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왼발만으로 트래핑을 하면서 하루 종일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았다고도 합니다. 양발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네, 손흥민 선수. 맞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왼발로 트래핑 연습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기본기부터 훈련을 했고 저도 좀 보면서 놀랐던 건 그 손흥민 선수가 정식적으로 훈련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했던 게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료의 선수보다 엄청 많이 늦었다라고 적혀 있고 그 이유가 일부러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유소년 시절부터 기본기만 아주 오래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기본기를 훈련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군요. 맞습니다. 그 경기 나가는 것도 조금 미룬 채로 더 훈련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양발을 사용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슛과 크로스 드리블은 공을 익숙하게 다루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손흥민 선수를 수식하는 문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스트라이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뛰어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 뒤에는 같이 시간을 인내하자고 제안했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모든 훈련장 앞에 함께 서 있었고 함께 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세계도 주목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손흥민 선수가 꼽히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쓴 이 책에는 또 누가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와 긴 시간을 이 제도권 밖에서 훈련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손흥민을 바라볼 때는 갑자기 등장한 오, 라이징 스타와 다름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기 훈련에 네, 집중했으니까. 집중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정식 경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던 상태였고, 그 사람들이 손흥민을 궁금해했던 것만큼 손흥민도 그들을 신기해했고, 내가 책에서 봤던 사람들, TV에서 봤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우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실업 축구 세계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는 영웅들에 대한 묘사도 책에 적혀 있는데, 처음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 독일로 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함부르크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1군 선수들, 그리고 이후에 독일의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면서 발견했던 차범의 흔적들도 발견을 하게 되고, 영웅 있죠 여기서. 네, 그리고 차범근 선수는. 네덜란드 스트라이커 반 니스텔로이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지랑 친하냐고. 그래서 박지성이랑 친하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네. 정식으로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되면서 박지성 선수가 한 방에서 드디어 묻게 되었다. 너무 긴장해서 뭐 많이 묻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동경했던 사람들을 차례대로 만나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높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마치 어떤 성장 소설처럼 저도 이입이 돼서 더 성공하기를 바라게 되고 더 높은 단계로 가기를 저도 막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200페이지가 조금 넘기는 한데 그래도 아주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엄청 두꺼운 책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책의 내용을 깊게 들어가보는 시간이죠. 코너 속의 코너 낭독 시간입니다. 역시나 고유명사 신바님부터 시작해보죠. 네. 아버지는 지금도 자유라는 연료를 태워야 창의력이 빚어진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관찰하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지론이다. 내가 프로축구 선수가 된 걸 보면 그 교육관이 꽤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전에는 학교 수업,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 매일 2시간씩 아버지와 두 형제가 훈련을 했다. 메뉴는 단순했다. 볼 리프팅이었다. 볼 안쪽으로 시작해서 발등과 아웃사이드, 헤딩으로 이어지는 리프팅 프로그램이었다.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버지의 이론은 간단했다.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아버지는 성공은 선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10년, 20년 후에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아버지는 말만 하고 뒷짐지는 타입의 지도자가 아니다. 모든 근력 운동을 나와 똑같이 하셨다. 심지어 나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 때도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현재의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어려웠던 날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고 있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제가 이렇게 책을 내기로 한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요했던 저의 뒷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지금 저는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네. 그 아버지와의 이 이야기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제일 마지막에 쓴 글을 가져왔는데 좀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성공은 선불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한테도 좀 깊은 울림이 있어서 가져왔고,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지금 벌어낸 금액과 여유를 지금 소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내일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그 값을 치르겠다, 나의 여유를 치르겠다라는 이 결심들이 왜 그가 1등인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항상 보면 몸이 굳어있는 1등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즐겁게 축구를 한다는 게 느껴지고 축구를 사랑하면서도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즐기면서도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주제를 사랑하는지를 저도 같은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한 국가의 대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일 텐데 그 대표팀을 다시 대표하는 한 인물로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소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부담일지 저는 범인이라 쉽게 상상이 되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 더 이 책을 저는 찾아 읽어봤고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또 분명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매일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 저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 월드컵에서의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즐거움 때문일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뭔가 눈물보다는 규칙 안에서 또 최선을 다했던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번 월드컵에 나서는 국가대표팀 모두를 응원을 하고 저도 너무나 지금 기대하면서 또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 조별 예선 잘 끝까지 다치지 않게 즐겁게 경기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워낙 경제도 힘들고 다들 뭐 부동산도 힘들고 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이슈가 많았던 2022년인데 또 겨울에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연말에 함께 가족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좀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좋은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월드컵은 여러모로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1월에 열리는 월드컵이 네. 좋은 장점도 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장을 누빌 태극 전사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멋진 경기면 우리 국민들은 충분하겠죠. 네.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 주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가나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월드컵을 맞아서 축구와 관련된 책과 영화 만나봤습니다. 주성치 감독의 영화 소림축구, 손흥민 선수가 쓴 책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그리고 컬처클럽의 신바와 청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